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68페이지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글을 읽고 설득력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비교를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장은 두 개의 글이 이제 동일해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 디톡스가 뭐 하는 거죠? 우리 뭐 혹시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디톡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독소를 빼고 그래서 몸을 좀 날렵하게 만들고 좀 가볍게 만드는 뭐 그런 뭐 다이어트 방식의 일종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디지털 디톡스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에 이제 과의존이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 또 그 과의존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가달라게 보시면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 그렇죠. 어려워요. 이미 우리도 디지털 기기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데 일과 시간 중에 제출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그거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다려온 손에서 그 떨어졌을 때 그 힘겨움을 이제 다 해소해버린 만큼 굉장히 반갑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학생들이 청소년이라서 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달락에서 보게 되는 디지털과 관련된 사용 패턴을 조사하는 이 기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은 이제 이게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네요. 여기서 발표한 2016년, 이것도 이제 시간은 조금 예전 거긴 하죠. 여하튼 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이거 우리 학교에서도 간혹가다 하던 건데 만 3세에서 9세 아동이죠. 유아동이라고 부르는 또 60대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각각의 이 계층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를 봤는데, 그 결과가 그렇죠. 거의 이 18% 정도가 고위험군 애기들, 그 다음에 60대에서도 12%에 가까운 분들이 과의존 상태, 위험군에 속해 있고요. 뭐 1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전 연령층이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대략은 한 20% 정도 되는 건데 꽤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화 양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의 사용 패턴을 보면 점점 어떤 상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중심 문장이 쓰여져 있고요. 이 중심 문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하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첫 번째가 이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됐었던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사했었던 그 실태조사라면,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대학교 심리팀, 미국 템플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뭔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결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문기관 정도 되겠죠. 연구기관의 그 연구 발표를 인용해서 얘기를 꺼내도록 할 거예요. SNS를 이용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참을성이 적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다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네요. 스마트폰과 같은, 여기도 또 인용해서 썼네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면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성격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쵸?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네요. 디지털 치매라고 부르기도 한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이고요. 이러한 증상 역시 디지털이 가져온 전부 다 뭐 아까 말했던 어두운 단면, 마이너스적인 기질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 중독의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얘기가 돼 있고요. 한편에서 2015년하고 나왔는 2017년 5월하고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라는 뭐 신문 일간지라고 했으니까 뭐 신문이나 뭐 보도 잡지 정도 되겠죠. 보도한 코펜하겐 대학원 그 신문에 또 실려져 있는 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쓰고 있네요. SNS를 사용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중단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진대. 만족스럽게 되고 행복 수준도 더 높아진대요. 미국의 1위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도 지난 주말 나는 나 자신을 기술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한 후 마음의 안정과 나 자신을 존중할 가치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해서 또 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뭐 유명인이겠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디지털 홍수에서 벗어나서 심신을 치유하는 길은 가까운 곳에 있어. 뭐 하면 돼요? 휴대폰을 멀리 하면 되겠지.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일상에서도 실천해 보자 하면서 필자가 주장을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의 뭐 실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조사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연구팀 미국 템플대학교 심리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도 사용했고 또 영국 일간지에 실려있던 코펜하겐 대학원의 연구 결과도 가져다 썼고 또 누구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이제 권위자겠죠. 권위자라니까 좀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가져다가 인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뭐로 삼은 거예요? 그쵸.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 그게 지금 가달락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달락은 특성적으로 본다면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높일 수 있었나요?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 나달락 한번 볼게요. 디지털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예, 나의 필자도 그런 생각을 했네요.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되는 다양한 통계라고 했는데 특별히 다양한 통계라고 했는데 이 맥락이 이제 조금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다양한 통계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인지는 나온 바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듯. 그래서 다양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편리한 것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식생활의 영양 불균형이 우리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갑자기 이제 식생활 얘기를 했는데 뭐 비유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비만으로 인해 이제 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디지털 비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방법, 뭐에 해당하는 거지? 일종의 유추 단계 정도 되는 거죠. 디지털 비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찌는 것과 디지털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썼네요. 디지털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문제 인식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하고 있죠. 정보기술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신체적, 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해야 한다 하는 거, 이게 당위적인 거죠. 디지털 기기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누가 갖춰야 돼요? 현대인이 갖춰야 되는 거지. 여기서 현대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 현대인들은 누구? 우리 알고 있는 독자, 예상 독자들이겠죠. 디지털 비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재현, 소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1번 한번 보시죠. 제시된
논거를 정리해보고 어느 글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보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가해 보시면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하고 나서 스마트폰 중독 조사 자료, 이 뭐였었죠? 이 조사 자료는? 내용인즉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했었던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말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나왔는데, 이건 이제 템플대학교에서 심리학팀이 했었던 SNS 안 쓰면, 요 밑에 거군요. SNS 덜 쓰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템플대학교에서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잉 이용, 또 이런 중독들이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켜서 디지털 치매나 즉흥적인 반응을 하는 증상들을 가져온다. 또 온라인 매체 창업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디톡스를 했더니 마음에 안정이 생겼다라는 내용이 가달라게 이 주장에 대한 제시된 논거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들이죠. 반면에 나에서는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없지만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리해지기도 하고 부작용도 크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2번 한번 보시면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갖추어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2하고 1에서 1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가하고 나 글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타당성을 갖춘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이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다라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거들을 풍부하게 많이 제시하면 돼요. 그 풍부하게 제시한다는 게 어떤 것들이죠?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는, 또 객관적이거나 수치가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쪽이 이제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거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도 갖추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요거는 뭐에 대한 거죠? 공정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풍부한 논거를 가지고 타당하게 만들고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도 갖춰야 된다. 또 주제,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개해야지 설득하는 글이 잘 설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170페이지는 디지털과 관련된 다음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득하는 글을 써보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쯤 글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171페이지에 등장하게 되는 171페이지 날개에 있는 설득하는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직이 적절해야 되고 통일성과 완결성을 가져야 되고, 통일성, 주제가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제에 관련된 게 통일성이고 완결성,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장과 논거가 적절한 배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표현이 적절해야 돼요. 특히 이 중에서는 어법과 맞는 표현, 독자와 문맥을 고려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문장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우리 이제 예시한 예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쓸 필요도 없고 이거는 우리 활동에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 예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171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완성된 글을 친구와 바꿔서 읽고 다음 기준에서 한번 평가해보는 상호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얼마만큼 명료한지, 논리적인, 계속 말하죠. 논거가 제대로 주장을 받침하고 있는지, 타당성, 그 출처가 공정한지, 또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들이 잘 나와 있는지, 신뢰성,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독자의 관심, 요구, 고려하는 논거를 제시했는지, 주제, 독자를 고려해서 설득 전략을 활용했는지, 독자 수준에 맞는 어휘를 활용했는지를 잘 정확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배웠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